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종률 대리입니다. 어느덧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더위와 함께 7월 증시도 살펴보면 금리 인상 이후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어닝 시즌을 맞아 증시, 특히나 선진국을 비롯한 미국 증시의 시원한 반등을 기대해보며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산관리전략부의 최보원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더운 날씨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료 보면서 바로 이제 8월 선진국 증시 전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 높은 국면이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단기적으로 일본 위주로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선진국 내에서도 순서는 일본, 미국, 유럽 순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월과 같은 경우에는 7월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이 등락도 조금은 7월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 기준으로는 선진국 내에서 미국, 일본, 유럽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폭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는 이 박스권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은 또 낙폭이 컸던 기업들 위주로도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로 같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와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다시피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상승 여력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과 같은 경우도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는데요. 이 경기가 아직까지는 계속 좀 수축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미국과 같은 경우가 덜 부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조금 더 인상이 될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시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이 미국의 상승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7월에도 진행이 되고 9월에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좀 인상이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앞에서 시원하게 반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7월 말에는 그 성장주들, 대표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8월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마트에서도 보였다시피 사실은 리테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는 조금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12월입니다. 사실 이 CPI 발표 직후에 그리고 6월에 FOMC 직후에는 사실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반기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될수록 아무래도 낙폭이 컸던 기업들 순차적인 반등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 75bp, 100bp에 대해서는 이번에 7월 FOMC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더 높아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이 상반기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 전망치와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은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7월에 반등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차트 때문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폭은 둔화가 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지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역전이 된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도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이전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높았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환율 측면도 최근에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쵸. 네, 기준금리가 계속 조금 더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달러가 조금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기 시작한 만큼 이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좀 완화는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이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급격히 달러가 약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러한 점이 미국 그 안에서도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환율 영향이 상당히 이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에도 이 환율 영향이 크게 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보여진 만큼 상반기에는 이 비용 부분, 하반기에는 이 매출 부분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익도 이제 5.6%, 매출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원유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그런데 에너지 업종을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도 4분기 기준으로도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이 에너지 기업들을 제외를 하고도 이익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요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이번에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8개 분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 과거의 8개 분기의 평균은 약 매출이 약 76%의 기업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면 최근에는 69%의 기업만 예상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평년 대비로는 뭐 예상보다는 양호하지만 평년 대비로는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금리에 따라서 조금은 오르지만 조금 계속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가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 보니까 이 두 국가가 흔들리는 건 오히려 해당 국가의 정책 모멘텀에 좌우가 되고 있는데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때문에 오르다가도 조금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이 IT 기업들이죠. IT 기업들의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부문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지표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은 좀 힘을 못 쓰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미국에도 코로나 계속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은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미국 내에서도 이 5, 6월에 좀 빠르게 올랐던 리오프닝 업체들은 이 아시아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또 발표가 나왔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더 규제가 코로나19와 관련을 해서 강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아시아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조정이 조금 더 클 수가 있다라는 점은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은 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측면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도 상당히 좀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 오일 쇼크 때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준금리가 뭐 75bp, 50bp 이런 게 아니고 200bp씩 그리고 500bp씩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와 비교를 해보아도 사실은 낙폭이 그렇게 적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사실은 저희가 냉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 측면 또 뭐 16배다, 15배다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이전과 비교를 해서도 지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요것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7, 8월에 실적 발표 기간이 조금은 지나고 나서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순환 측면에서도 사실 살펴보시면 미국이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부 업종별로는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대응을 하자, 지수별로 대응을 하자, 개별 기업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그렇죠. 드리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크게 11개 업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1개 업종의 대응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시피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종별로 그리고 IT,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소비재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개별적인 기업으로 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요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조금 더 요걸로 특집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헬스케어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11월에 접어들수록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인데 네. 이 부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내에서도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때는 줄었던 만큼 이 민주당 측의 이제 입지가 조금은 더 강조가 되는 시기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문이고요. 해당 기업들, 해당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 차트에 있는 ETF들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에 있는 두 가지 그리고 조금 더 정책수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이 IHF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8월의 지수들 그리고 주목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연구원이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압축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지수를 비롯한 이제 ETF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신 디폴트 옵션에 활용할 수 있는 TDF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태진연금 고객님께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